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감액한 8,41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며 고율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폭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고요.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도 노사정 거리는 좁혀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이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0년 7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98% 손실난 펀드를 속여 팔았다. 라인무역펀드 100% 물어줘라. 금융감독원의 권고입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득희입니다. 오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피해자들도 기쁠 것이고 또 이렇게 같이 애쓴 시민단체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먼저 이 금감원이 라인펀드 관련한 분쟁 조정을 했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지금 처음인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죠.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워낙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드러난 거죠. 너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폰지 사기가 드러난 걸 미국에서도 통보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산 부실이라고 수탁관리회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원이죠. 예탁원에서 안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아까 제가 오프닝에 얘기한 것처럼 98% 손실날 펀드를 판 거다. 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변명의 여지도 없고 오리발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구속도 되셨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구속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100% 반환이라는 이런 최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라인 펀드가 어떤 펀드고 손실 규모가 얼마였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라임 펀드라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라임 자산운용사가 운영했던 대표적인 4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판정이 내렸던 무역금융펀드에 2,400억, 그다음에 CI 이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많이 팔았던 펀드인데 네. 2,900억 정도 있고요. CI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 분들이 피해자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돌려막기 위한 펀드였다라고 하시면서 네. 검찰에 고소된 상태고 저희들도 진정해서 오늘 또 신한은행이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 펀드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라임의 펀드인데 플로트 펀드라고 해서 이게 1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펀드라고 해서 2호가 있어서 국내 매자인 CBW에 투자한 건데 네. 3천억 정도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환매 중단된 금액이 1조 6천억 정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환매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제 돈 주세요. 네, 저 돈 없어요. 만기가 됐는데 예금 찾으러 갔는데 줄 돈이 없다고 기다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게 1조 규모라고 하셨고 1조 6천억. 네, 오늘 판단 내린 거는 라임 무역펀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라임 무역 금융펀드 중에 4건에 관한 판단인데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민법 109조에 있는데
의사표시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에게 가입자에게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아예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거죠. 처음부터 부실이 나 있는 펀드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사기에 대해서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금감원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건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항목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 혐의. 근데 지금 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만 적용을 한 거죠. 민법만 적용한 건데 뭐 금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사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착오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금감원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오라는 게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착오를 일으키게끔 판매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거다. 지금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게 안전한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그것이 그냥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김득희 대표가 상품 추천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 뽑아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역금융펀드 아닙니다. 이게 하나은행에서 BBIF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가입 상품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펀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 5%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지급된다라고 그렇죠. 하다 보면 위에 보시면 좀 안정성이 있는 오히려 주가 연동형의 어떤 ELWT나 ELS나 ELT 같은 경우는 연 3%에서 8%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고 금리도 5%밖에 안 되니까 안전성 있게 가입했는데 이게 또 판매가 중단된 거죠.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이라고도 써 있어요. 의료 서비스 관련 매출 채권 국가 전산망 등록 의무화. 그리고 이름도 멋있어요. 영국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펀드, 건설 관련 포괄적 보험 가입, 채무 증서를 통한 포괄적 담보권 설정. 그러니까 이게 은행 가서 자 고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이거 진짜 요즘에 헬스케어 얼마나 중요해요. 이탈리아가 망하겠어요? 안 망해요.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한다. 왜? 연 5%예요. 이거 매출채권 국가전산망에 다 등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망하겠어요?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환매 중단됐다는 얘기죠. 그 뒤에 방금 읽으셨던 신생에너지도 곧 터진다고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사모펀드 피해자 11개 피해자들 한 60명이서 금감원 앞에서 100% 배상 결정 내려라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가입하신 분이 이것도 곧 터질 것 같다라고 또 제보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금감원의 판단이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펀드들도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금감원이 보면 사기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말은 착오로 민법의 착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기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 환영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98점인데 이 점이 아쉬운 게 뭐냐면 2018년 11월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연락 왔던 그 날부터 부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부실 인지 시기는 좀 더 오래전이었거든요. 2018년 6월에 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 매월 0.45씩 상승으로 임의 조정을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라임 자산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18년 6월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있습니다. 미국 소상공인 채권에 판매했던 채권인데요. 이것도 지금 판매가 작년 5월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통보한 날 이후에도 팔았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상품과 유사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게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가 통보받은 날 이후에는 착오로 의해서 100% 무효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온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 사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해서 조금 아쉽게 소극적으로 인식했다 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98점을 주셨군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하면 청취자분들 중에 아니 투자는 본인이 해놓고 누구 보고 지금 보자 지금 보완하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건 금감원에 봤을 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라는 항목이에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은행에서 제시했고 그 은행 투자자가 갖는 이미 이 펀드가 굉장히
피해를 뭐라 그랬죠? 손해를 많이 본 처음부터 손해를 볼 수밖에 처음부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펀드라는 걸 알면서도 팔았다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안전하다고 팔았던 네. 게. 그래서 오늘 이 100% 환불이라고 해야 됩니까? 100% 배상 권고가 전액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금감원이 내놓은 이 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이게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에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휘된다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이 별로 없던데요. 그 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키코는 저는 다 거부를 하고 한 곳만 네. 수용을 해서 우리은행이 수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DLF는 전부 다 수용을 했죠. 여기 제가 처음 수용을 나와가지고 한 데도 있군요. 그때도 작년에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DLF가 최초로 80% 배상했다라고 했지만 그건 착오가 아니었고 그대로 80% 했던 게 치매 할머니한테 80%를 배상을 한 거였는데요. 네. 어쨌든 그건 수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판정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600억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준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없고 전액 배상을 하는 건데 DLF 때는 어떻게 됐냐면 뭐 따지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누구는 80% 치매 할머니 80% 아니면 평균 55% 60%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 치매 할머니는 지금 80% 배상을 받았는데 하나은행의 치매 할머니는 55%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 하나은행 답변이 뭐냐면 본인이 치매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55%다. 이 말이 안 되죠. 치매 환자가 치매를 어떻게 인지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제도 일괄 배상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는 게 그냥 은행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은행은 배상 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데 네. 올 코로나가 전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3월에.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고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청산. 그러니까 그냥 8영업일 이후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청산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오히려 우리은행보다 더 많이 85% 정도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애틋한 사연이 할아버지인데 DLF에 2억 2천, 라임에 1억.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전 거예요. 재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날리셨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있는데 그쪽에서 배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5%를 받았는데 네. DLF는 라임은 이제 무역금융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오늘 통화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숨을 내쉬면서 내 젊은 청춘들을 열심히 모았던 노후 자금들이 다 날라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사적 화해를 금감원은 권고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좀 일괄 배상 네. 그러니까 율들이 좀 누구는 명확하게 나와야지 어떤 은행은 많이 해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은 예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좀 인정을 했는데 하나은행은 예금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피해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무역금융펀드 중 4건에 한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4건이 그 분쟁조정 신청 돌았던 4가지 유형들. 유형인 거죠. 네. 4가지 유형들을 했고 그 이번에는 유형에 맞는 건 다 일괄 아니 그건 아니고 되는 건 아니에요. 유형도 필요 없고 이번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2018년 11월 이후에 무역금융에 가입하신 한 금액이 추산 금액이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한 60% 정도에 해당하죠. 이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 금액에 원금 전액을 반환해라. 라고 해서 뭐 참 기간만 조금 덜 내놨으면 저희들이 기념비적 결정이다라고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점수를 부족합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나 주신 거군요. 이 집단 소송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부르짖었던 게 집단 소송 이거 돼야 된다 했는데 일괄 배상이라는 걸로 지금 실현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더 기쁘셨던 거네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LIGCP 때도 이걸 안 해줬거든요. 사기 사건으로 인정받고 동양 사태 때도 사기로 다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30% 불안전 판매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형사배상 가서 다 받으셨어요. 시간이 한 2년 걸렸거든요. 3년 걸리고. 자, 그러면은 아까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복귀해 보면 이건 금감원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결국은 이 판매사들의 의지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고 특히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공모로 구속까지 당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한금투를 통해서 이게 무역금융 채권을 해외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TR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한금투는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걸 안 받으면 후한무치한 거고 다음 오늘 이제 결정 났던 은행들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이제 포함되고 미래에셋태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는 염치가 있다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앞에 가서 이 결정을 수용하는 촉구 수용해라. 기자회견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받으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이 라임 관련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결과가 금감원에서 나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김득기 대표와 나누고 있는데 지금 라임 불 꺼지기도 전에 옵티머스 태풍 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고 있어요. 최대 5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태입니까? 그러니까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공공매출 채권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이 네. 공공기관 채권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이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얼만큼 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렇죠. 담보를 주니까 그렇게 설정이 돼서 판다라고 해서 판매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전하니까 금리는 연 3%.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뭐 DLF가 한 4% 정도 되었고 5% 내에 좀 라임이 좀 많았는데 6% 정도 내외였는데 이거는 너무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품을 그러니까 3%로 이제 나가는 거였고요. 지난주에 290억 정도가 지금 판매가 중단이 되었는데 토탈 금액으로 따지면 4,700억이 그러니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95%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 담보로 했기 때문에 설정돼 있는데 4,700억 정도라고요. 저는 이게 다 판매가 중단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요. 예. 이게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우리 NH투자증권이 환매를 연기를 하니까 왜 연기하는지 가서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해당 관리하는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계약서를 사실 위조해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니라 정말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채권에 산 것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해서 NH투자증권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정지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전에 최초의 옵티머스 변명은 변호사가 단독 범행이었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는데 옵티머스가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부동산 개발도 하고 2017년부터 펀드 자산을 제한사하고 다르게 편입한 정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라임, 뭐 제2의 라임, 제3의 라임 계속 나오는데 또 라임 같은 거 또 나올 거 있습니까? 라임 아까 옵티머스. 말씀드렸던 에너지 또 터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영국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자원도 터진다 그러고 지금 영국 루프탑 이것도 지금 판매가 중단됐는데 영국 루프탑은 뭐냐면 영국의 고층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옥상 개조해 주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시골들 지붕 초가집을 갖다가 기와집으로 바꿔주면서 돈 들어갈 때 그걸 저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중단된 상태고 연쇄적으로 해외 자산이 부실한 것들은 해외 자산대로 터질 것이고 국내에 또 부실한 것들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쇄 폭탄이 계속 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도 있고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지금 해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의도하진 않았지만 해외 산업과 관련된 펀드들이 조금 이런 부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요? 더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기 미국 오늘 발표된 무역금융펀드처럼 펀지 사기를 노골적으로 한 곳 말고 지금 이제 터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 거는 작년 말고도. 12일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요. 연동되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럼 혹시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내 상품 이건데 나 지금 이것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투자 은행 쪽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예. 이제 하면 이제 투자 제안서 같은 것들하는 걸 다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터지기 전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올 4월 달에 이제 사모펀드 마지막 대책이라고 해서 최종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옵티머스가 터진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서류를 위조했는데 예탁원에 있는 서류하고 제가 수탁사에 있는 하나은행에 있는 서류가 달라요. 그리고 뭐 하나은행 직인까지 위조가 되어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걸 왜 못 잡아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다 급하시니까 은성수 위원장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소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수탁사하고 예탁원에 있는 자산 신고가 맞는지 이거라도 빨리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인데 예.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라임 오늘 결정 난 거 굉장히 의미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계속 줄 이어서 이런 사태들이 터질 게 그래서 남아있어서 제일 안전한 방식은 본인이 사모펀드 일을 아시고 폐쇄형이면 어쩔 수 없는데 폐쇄형은 못 나오거든요. 네. 개방형이시면 환매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방형에 계신 분들이 다 환매를 하니까 유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규는 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연사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다음 집단소송제, 그리고 미국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금융사고 났는데 150년을 실형을 선고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사모펀드를 아예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사모펀드 운영을 허용을 낸다면 네. 비대칭으로 바깥쪽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놔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오늘 민병덕 의원실하고 이야기됐던 게 이 법안을 빨리 추진해서 지금 의원실에서는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라임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법적 제도들 빨리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기 대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